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원가 산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제조의 원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원가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품의 원가를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다. 원가 변동에 대한 요인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실패 비용 발생 부분을 원가에 반영할 수 있다. 효율적인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 원가 산정 및 절감 방안입니다. 자, 상훈 학생. 네. 상훈 주식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든다고 치면 네네. 이 제품에 이제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또 하나 만드는데 뭐 10,000원이다. 이 10,000원에 대한 그 이제 구성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네. 일단 제일 큰 건 재료비. 그렇죠, 재료비.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신 센터 돌리기 위한 전기세 그런 거. 전기.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인건비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런 거. 가장 큰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 네. 인건비, 이제 장비를 사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장비가 대충 한 1억이다. 네.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장비를 사가지고 네. 내가 1억 주고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이 시간당 얼마라는 건 이제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원가 구성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잠깐 보고 얘기를 하면 그 재료비도 뭐 직접 재료비, 뭐 간접 재료비, 인건비도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직접은 만드는 사람, 간접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영업사원들 아니면 또 설계하는 사람들. 네. 뭐 이런 게 또 구성이 돼 있고 또 공정에 또 굉장히 또 복잡해지잖아요. 네. 얘가 예를 들어서 밀링에서 1시간이 걸린다면 실제 밀링에서 1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가공은 실제 1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프로그램 준비 얼마, 뭐 절단하는데 얼마, 실제 작업하는데 얼마, 준비 시간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실제 이제 원가 사정표 같은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쭉 이제 엑셀 같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고 실제 거기다 이제 이익까지 다 집어넣으면 똥하고 뒤쪽 계산되면 얼마라고 이제 제품 나오죠. 이랬을 때 이제 하나의 제품에 대한 원가가 나오니까 실적으로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그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공정을 줄이는 거예요? 공정을 줄인다? 네. 공정을 어떻게 줄일까요? 약간 시간을 줄인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구체적으로. 뭐 공정 그냥 시간 줄이면 뭐 제품이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손봐야 되죠. 프로그램은 손본다는 게 그 사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정리를 하면 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공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공구도 뭐 2날이 있고 4날이 있고 하이스가 있고 초경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구가 뭐 하이스에서 초경으로 가면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시간은 빨라지는데 안정적인 조건이면 시간을 빨리 해서 비싼 거로 사가지고 자동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상온에 줄일 수 있는 그거예요. 공정 시간을 단축을 시킨다. 근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공구를 교체를 하다든가 공구를 바꿔야되든가 아니면 뭐 제일 쉬운 거 피드를 벌게다든가 네. 뭐 이런 거에서 실제 이제 공구가 작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적화되어 있는 공구를 선정을 해서 네. 그러면 더 피드를 올릴 수 있으니까 올리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맞춰주고 또 실제는 뭐 이게 작업을 한 방에 해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공정을 좀 단순화시키는데 지그를 잘 제작을 해서 지그를 잘 잡아서 한 번에 뭐 2공정을 여기서 끝낼 수 있다든가 하면 더 좋죠. 이런 것들이 실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인데 제품을 보면 이제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그 가공하는 방법을 알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계하는 친구가 이거는 선반사 작업하고 밀린스 작업하고 뭐 연마를 가는데 자기가 다 그걸 감안을 해서 실제 설계를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근데 실제 쉽지는 않아요. 그 교육 자체가 설계하시는 분과 가공하는 분들 좀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훈 학생이 지금 가공 굉장히 잘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이 제품의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원가 절감 효과가 있죠. 그럼 이 제품을 보고
이제 눈으로 네. 좀 제품이 크기는 작은데 제가 봐도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혹시 눈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고 한번 이렇게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면 밀링으로 다 작업했을까요? 선반 밀링이 복합이에요. 이거는 밀링으로 다 작업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네. 밀링해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 가공면을 보고 선반 밀링인지 또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능해야 돼요. 지금 보면 얘는 선반이잖아요. 면치고 면치한 거는 밀링이고 뭐 드릴우리야 당연히 밀링에 떨어질 거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작업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원 학생이 뭐 이걸 딱 깎으라는데 밀링에서 가능해요. 캠으로 프레임 짜서 선반으로 하게 되면 2분이면 걸고 밀링해서 10분 한다고. 그리고 그만 코스트 올라가니까 원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저 답이 나왔네? 상원 학생은 이거 그냥 좀 밀링으로 깎으니까 이거 20분 걸리는데 저는 네. 이거 선반 깎고 밀링 와서 10분에 끝내요. 그럼 반으로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반 밀링이라고 보고 지금 제품 이렇게 봐봐요. 기능이 없는 물건이 뭐 이쁘게 깎으면 좋은데 기능이 크게 필요 없는 면치를 하다 보면 다만 그만큼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는 필요 없는 공정을 굳이 넣지 않으면 그만큼 가공 시간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원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원가는 특정 재고 자산, 서비스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것을 구매 가격이나 투입 가격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기업에서의 원가 요소는 편의상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기타 원가로 분류합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원가 요소별로 체크 사항을 통해 효율적인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꿈꾸는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째부터) 정밀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링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공작물은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선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칩이 공구의 경사면을 연속적으로 흘러나가는 모양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칩은? 1번 유동형 칩. 정답 1번 유동형 칩 하겠습니다. 정답! 가장 이상적인 칩의 형태는 유동형 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절삭공구 재료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2번 가공성이 좋아야 한다. 3번 고온에서 경도를 유지해야 한다. 4번 마모성이 커야 한다. 이거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절삭공구 좋아, 재료는 좋아. 내 마모성이 커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캐드캠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얻는 이점으로 틀린 것은? 1번 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정화. 2번 설계 기간의 단축. 3번 설계와 생산의 표준화. 4번 전문 인력 확보 용이.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캐드캠 맞다, 시스템의 이제. 구축으로 그런 전문 것 인력을 같은데.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도면을 파악하고 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작 기계 및 공구 선정, 가공 순서, 절삭 조건 등을 계획하는 작업은? 1번 공정 계획, 2번 자재 정답 수금 계획. 1번 공정 계획하겠습니다. 정답! 공정 계획은 도면을 파악하고 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작 기계 및 공구 선정, 가공 순서 등을 계획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공정계획의 약자로 맞는 것은 1번 CAP, 2번 CAPP, 3번 MRP, 4번 CAT.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CAP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컴퓨터를 이용한 공정계획의 약자는 CAPP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품을 규격화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1번 품질이 향상된다. 2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3번 제품 상호 간 호환성이 좋아진다. 4번 생산 단가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생산 단가를 낮춰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수에 사용되는 치수 보조 기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S파이 원의 지름, 2번 R 반지름, 3번 빈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변, 4번 C 45도 못따기.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 정답 1번 에스파이 하겠습니다. 정답! 오. S파이는 구의 지름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파이라 그러죠? 다음 문제입니다. 비절삭 가공법의 종류로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선반 작업 줄 작업, 2번 밀링 작업 드릴 작업, 3번 연삭 작업 탭 작업, 4번 소성 작업 용접 작업.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선반 작업, 밀링 작업, 줄 작업, 연삭 작업은 절삭 가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구성인선의 영향으로 틀린 것은 1번 절삭 공구에 진동이 발생한다. 2번 절삭 공구 날끝이 마멸된다. 3번 공작물 가공면이 거칠어진다. 4번 공작물 가공 치수가 정확해진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구성인선이 생기면 날 끝에 칩에 퇴적물이 붙어 실제 치수보다 더 크게 가공이 됩니다. CNC 공작기계의 일상 점검 내용 중 매일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외관 정답 1번 점검.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외관을 맨날 검사해? 잘안 한 것 같은데. 2번 유량 점검, 3번 기계 정도 점검, 4번 압력 점검.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니야?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외관 검사, 유량 검사, 압력 검사는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기계제도 도면을 그리다 보면 선이 우연히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항의 선들이 모두 겹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선은 1번 절단선, 2번 무게중심선, 3번 치수 보조선, 4번 숨은선.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정답 4번 절단선 하겠습니다. 절단선 20선 하겠습니다. 정답! 선 중복 시 우선순위는 외형선,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 보조선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재료 기호가 STC140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재료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번 합금 공구강 강제, 2번 탄소 공구강 강제, 3번 기계구조용 탄소 강제, 4번 탄소강 주강품.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STC140. 잠깐만요. 다시 문제 좀 읽어줄 수 있으지? 재료 기호가 STC140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재료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번 합금 공구강 강제, 2번 탄소 공구강 강제.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STC는 탄소 공구강 강제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에 비하여 세라믹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성이 풍부하다, 2번 내산화성이 양호하다,
3번 성형성 및 기계 가공성이 좋다. 4번 내충격성이 높다. 정답 내충격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언제? 정답 1번.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역시 후원하는 게 좋아. 세라믹은 비자성, 비전도 및 내부식성, 내산화성이 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연성재료를 고속절삭할 때 생기는 칩의 형태는 1번 유동형, 2번 균열형, 3번 열단형, 4번 전단형. 정답 4번 전단형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인가? 정답 3번 열단을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해야겠습니다. 정답! 1번. 유동형 칩은 인성이 있는 연한 재질을 고속으로 가공할 때 연속적인 칩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합금 공구강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 기호는 1번 STS, 2번 STF, 3번 STD, 4번 STC.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STD인가요? 네, 그러나 틀렸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정답 1. 정답! 1번 아니었어. STC는 탄소 공구강을 의미합니다. 맞다. 최종 결과 8대7로 상남생 승리! 받은 거다.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기계제도 도면을 그릴 때 선이 우연히 겹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선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수문선이었는데요. 선 중복 시 우선순위는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 보조선 순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하는 실습은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그 도면과 반제품, 완성품을 단계적으로 깎은 그 제품을 도면과 동시에 제공을 했고요. 그 제품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인 날을 두 친구와 같이 토의를 내서 함께 공정도 작성을 해서 그 원가 절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한번 했습니다. 작업에서 또 최적화 작업을 좀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좀 공정을 좀 더 단순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제품의 가공 시간을 좀 줄여서 제품의 원가를 한번 절감하는 방법들을 가공으로 한번 줄여보는 것들을 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작업들은 서로 상대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잘하는 작업은 또 상대한테 다시 코칭을 해서 다시 좋은 방법 찾아가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게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 작업 표준서가 그 사무실 쪽에서 현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이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제한 제도나 작업 방법 개선 같은 그런 절차가 있어서 역으로 또 현장에서 그 사무실로 또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들, 이런 공고를 사용을 해서 작업 방법을 바꾸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 작업 그 방법을 상실을 하면 위에서 확인을 해서 그 작업 표준서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과제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어떤 공정을 줄여야 하나요? 지금 보면 요 공정을 확 바꾸긴 어려운데, 그 지금 시간에 이제 도면 해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시간이니까 그 도면 보고 깎아 있는 거 보고 그 설계자 의도가 있거든요. 설계자 의도가 그 제품을 깎아서 사용처 사용하는 것들이
실제 꼭 그렇게 작업을 안 하고 다른 방법, 공구를 좀 약간 약간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공구로 바꿨을 때 그 시간들이 좀 단축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설계에서 내려온 도면이 좀 수정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면 변경에 따른 뭐 가공 시간 단축 뭐 그런 것도 같이 방법도 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두 친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좀 편하게 이런 거 바꾸면 되지 않냐, 그래서 선반에서 바꿀 방법이 없어? 아니면 머신센터 바꿀 방법이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더 신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이 좀 너무 간략하게 쓰는데 실제는 그 총괄표면 뭐 서브, 지금 이제 총괄표니까 서브 양식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는 총괄표고, 이 총괄표를 가름할 수 있는 서브 항목의 그 공정표는 이제 디테일하게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교수님 끝났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풀었던 과제는 그 도면을 제공을 했고, 그 임의로 그 도면의 그 중간 작업과 완성된 그 제품을 같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고 선반하고 밀링하고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서로의 그 자기 작업의 장단점, 단축性있는 거를 선반과 밀링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둘이 지금 공정도로 같이 작성을 해서 실제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결국은 이제 원가 절감이죠. 그래서 그 작성들을 아마 지금 작업을 한 것 같은데, 뭐 둘이 그래도 토의를 잘 하고 작성한 것 같은데 좀 뭐 미흡한 부분은 같이 보면서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과 가공품을 살펴보며 원가 절감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공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공정을 줄일 수 없는지, 공정의 홀류화, 분할화를 할 수 없는지, 공정에 막힘 현상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봅니다. 작업 시간에서는 공법은 적정한지, 기계 설비는 가장 경제적인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없는지, 동시에 여러 가공을 할 수 없는지 등을 점검해 보면 절감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실습은 주어진 도면에 그 작업 공정을 순서를 바꾸든 뭐 공정을 단순화해서 그 제품의 이제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들을 한번 같이 그 두 친구가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민철 학생은 이제 선반 쪽을 좀 잘하고, 또 상훈 학생은 이제 머신센터 잘하는데, 지금 뭐 작업하면서 서로 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민철 학생 같은 경우는 선반을 좀 시작화되는데 밀링지 모르는 거는 같이 상훈 학생한테 또 물어서 알고, 또 상훈 학생 같은 경우. 저도 선반을 잘 모르는데 선반을 잘 아니까. 실제는 선반 밀링을 다 알아야 돼요. 그 실제도 보면 이 제품을 깎는데 꼭 그 상훈 학생한테 올 수가 있잖아요, 이 제품이. 네. 그럼 상훈 학생이 CNC 선반도 돌릴 줄 알고 머신센터 할 줄 아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좀 전문가가 되고 네. 어떤 걸 하게 원가 작업을 하니까 또 민철학생 똑같고.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제가 그 중간에 깎았던 거는 이제 선반으로 마무리했던 작업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제품 이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을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원가 절감했을 때 방법들이 뭐 있었나요? 일단 안쪽에 단져 있는 부분을, 이쪽 부분을 티커터로 하는 게 더. 그건 또 무슨 이유가 뭘까요? 일단 티커터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뭐 여기 알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끝에가? 네. 그러니까 이제 끝에가 이제 파줘야, 홈을 파줘야 되는데, 네네. 알 커터로 돼 있으면 뭐 속도가 아마 느리고 그러니까 네. 제품의 그 용도에 뭐 관계가 없으면 쟤를 티커터로 파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 네네네.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상훈 학생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그 설계 도면 수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설계자가 원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다 어떤 그 어떤 공간을 아마 이제 유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홈을 파줬는데, 네. 알카타로 지금 도면들 알카타로 작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저거를 굳이 알로 하지 말고 T로 해서 공간 확보만 해주면 되니
티카타로 하면 작업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 네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럴 때는 임의로 상훈 학생이 저 티카타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 설계자한테 확인을 해서 지금 알카타로 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저거를 티카타로 했을 때 혹시 뭐 제품의 성능상 문제가 있나 없냐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티카타 폭 깊이를 또 해서 도면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절차적으로 도면을 수정을 하고 받고 확인이 돼서 임의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설계 접전 올 땐 불량품을 깎은 거죠.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설계자한테 확인을 해서 도면 수정하고 나서 해야 돼요. 또 미철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선반을 여기까지만 깎았는데 또 다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드릴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다 뚫어놓고 하면 아, 지금 저 드릴을 다 뚫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작업에 문제가 없을까요? 뭐 지금 이렇게 뭐 물려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드릴도 다 뚫어버리고 작업 다 그렇게 절단해서 끝내버린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 드릴 뚫기 해서 이 상태도 드릴 뚫었으니까 뭐 밀링에서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선반 쪽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다 작업을 하고 밀링 쪽에서 이 공정도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도면에 요구되어 있는 그 형태를 다른 공구를 활용해서 그 기능도 해주고 작업도 빨리 해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 두 학생이 뭐 얘기할 때 지적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뭐 다른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저의 총원가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적 연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선 각 원가 요소별로 없앨 수는 없는가, 줄일 수는 없는가, 바꿀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은데요.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기술적 가능성, 제품까지의 기간,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봅니다.